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일본에 있는 제 차고에 왔습니다. 게러지에 왔어요. 공개하는 거는 뭐 사진으로는 좀 공개한 적이 있는데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저 큰 창고를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저기에서 오른쪽은 다른 회사가 들어있고 왼쪽 편에 제 차고가 있습니다. 앞에 주차장은 쉐어를 해서 써서 제 차들이 이쪽에 뭐 몇 대가 서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옆집 차입니다. 이거 한국에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850 외건. 이거 뭐 상태는, 외장 상태는 엄청 안 좋은데요. 그래도 주행거리가 아마 7만이었나 8만이었나 그렇습니다. 오래 세워놨더니 타이어도 펑크 나서 얼마 전에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로 바꿔놨어요. 요 게러지 셔터 앞에도 몇 개 차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에 아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영국 포드의 콜세어라는 차입니다. 60, 이게 몇 년식인가? 뭐 그래요. 전 세계에 지금 남아있는 거는 한 300대 정도 남아있다고 추정되고요. 그 중에 영국 포드니까 오른쪽 핸들 차가 대부분일 거잖아요. 요거는 특별하게 좀 왼쪽 핸들이라서 조금 귀합니다. 이건 제가 맨날 타고 다녔던 차인데, 근데 요즘 안 타니까 그냥 여기다 세워놨어요. 저번에 고쳤다고 말씀드렸던 X300 반덴플라입니다. X300 제규어 XJ X300의 반덴플라. 그리고 이것도 X300이에요. 한 7만 킬로 정도 되나? 얘도 소버린입니다. 색깔이 너무 예뻐서 샀어요. 제이드 그린이라는 색상입니다.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신 게 브리티시 레이싱 그린, 좀 진한 녹색인데요. 실제로 제이드 그린은 너무 예쁩니다. 저 옆에 236 까브리올레도 하나 있고요. 컨버터블. 그리고 이거는 아우디 쿠페 GT입니다. 상당히 귀한 개체예요, 아시아권에서는. 지금 이 차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커버를 씌워놓은 차. 이게 이제 차고 내입니다. 여기 항상 제가 뭐 공개하는 데도 아니고 해서 그냥 더럽습니다. 지저분합니다. 지금 이거는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브 900. 근데 사브 900인데 사브 900 중에서 투도어예요. 그럼 대부분 해치백 생각을 하실 텐데 요건 노치백입니다. 그래서 투도어 노치백은 상당히 귀한 개체예요. 전체적으로 모양 한번 보실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컨버터블 사브 900, 올드 사브 900의 컨버터블은 해치백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노치백에서 커팅이 돼서 나왔습니다. 요 뒤에는 MGB, 한국에도 제가 타고 다니기도 하고 박물관에도 전시한 MGB가 일본에도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범퍼리스, 그러니까 범퍼가 없는 형태로 레이싱 또는 랠리를 할 수 있도록 개조된 사양입니다. 상태는 아주 좋아요. 실내도 깨끗하고 소프트 탑도 아주 깨끗하고요. 저기 제가 예전에 선물 받았던 모자입니다. 영국에서 헌팅이라든가 이런 거 갈 때 쓰라고 저한테 선물을 했는데 제가 머리가 커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요즘 A110 르노 알핀느 A110이 나오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 계보를 잇는 차 중에 하나인 르노 알핀느 GTA 터보라는 차예요. 굉장히 잘 나갑니다. 지금 이게 터보 쪽이 약간 고장이 있어서 고속으로 달리지는 않고요. 가끔 시동 걸어주고 컨디션 유지만 해줍니다. 실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얘 아주 특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운전석 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도어 핸들이 두 개가 있어요. 도어에도 당연히 있는데요. 도어 말고 바닥에도 하나가 또 있습니다. 보실까요? 전자식으로 열리는 거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도어 노브가 하나 있죠. 그런데 여기 하나 또 있어요. 이것도 역시 도어 노브입니다.
아마 그 특별한 어떤 상황이 돼서 도어에 있는 노브가 작동을 하지 않을 경우, 왜냐하면 얘가 전자식 도어 노브예요. 처음에 릴리즈 해주는 거를 전자식으로 합니다. 그게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하단 바닥에 있는 도어 노브를 써라 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얘는 PRV 엔진이라고 하는 푸조, 르노 그리고 볼보가 같이 만든 엔진이 리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엔진이에요. 아주 이쁘죠? 터보가 달려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쓴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터보, 이 엔진은 리어에 들어있는 데다가 공기 유입이 별로 안 좋아서요, 오버히트를 하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오버히트 대책들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한국에서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E28, BMW E28, 4만 킬로 정도 됩니다. 실내도 상당히 깨끗해요. 이 정도 수준입니다. 자, 이 옆에 있었던 이 차는 벤츠의 60년대 S클래스인데요. 보통 우리 한국에서 알고 있는 S클래스하고 앞모습은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은 뒤가 좀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뭔가 테일 같은 형태, 테일이 핀처럼 돼 있죠. 이게 이제 핀테일이라고 부르는 기종이에요. 그래서 1년에 일본에서도 한 두 대, 세 대 정도 매물로 나오나요? 조금 레어한 개체입니다. 다른 차들도 한번 볼까요? 이건 이스즈 피아자. 미국에 수출할 때는 임펄스라는 이름으로 수출했고, 이거 포니의 형제차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그 개발 코드명, 그 디자인 코드명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 현대 포니에 제안을 했다가 거절당하고요, 쿠페 형태를. 그리고 나중에 이스즈에 제안을 해서 그 디자인했던 그 모습 그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건 시동 한번 제가 걸어 볼게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하체가 생각보다 디자인만큼 좋지 않고 좀 부실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좀 싫어했던 것도 있습니다. 한번 시동 걸어 볼까요? 엄청 좋습니다. 이게 느낌이, 내장도 깨끗하고요. 이거 원래 녹이 좀 쓰는 차라서 내장이나 이런 데가 깨끗한 차가 별로 없어요. 자, 시동 걸겠습니다. 느낌 좋죠? 이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놀라실 분도 계실 텐데 제가 한번 오늘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거. 일단 이 그 에어컨이라든가 공조 쪽을 처리하는 부분이 그 계기판의 클러스터의 양 옆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당시 80년대부터 90년대 중반 정도까지 엄청 유행했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이퍼를 조절한다든가, 또 윈도우를 조절한다든가, 워셔액을 조절한다든가, 송풍구의 방향을 바꾼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옆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쪽은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조작할 수 있는 패널이 들어있죠. 이거는 뭐 디자인상으로 그냥 예쁘다 이런 건데요, 제가 아주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컨트롤하는 패널이 계기판 클러스터의 양쪽에 있으니까 저기 에어컨 바람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제약을 좀 받게 되죠. 그래서 얘 아주 특별한 게 들어 있습니다. 이 송풍구가 올라가요.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바람이 얘 때문에 못 나오는 거를 막 그 회피해주기 위해서 송풍구 자체가 틸트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 아마 직접 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들어보신 분들은 좀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마치 버스의 램프처럼 생긴 실내등도 참 예쁩니다. 그냥 나중에 핸들링 바이 로터스하고 이름샵 등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좀 있어서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다른 차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아주 특이한 기능이 하나 있어서 그거만 보고 다른 차들 좀 보실게요. 여기 이렇게 그 스위치가 하나 숨어 있는데요. 이게 파워 스티어링의 감도를 조절하는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1로 했을 때가 좀 딱딱했나? 뭐 3으로 올라가면 좀 소프트해져서 핸들 돌리면 확확 움직이고 뭐 그렇게 돼요. 뭐 그런 장치까지 이게 달려 있었습니다. 당시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일본 차들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또 실험적인 시도를 많이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차 한번 보실게요. 자, 제 게러지에 오면 빠질 수 없는 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임러라는 영국 회사, 독일의 다임러 말고요, 다임러 크라이슬러 말고요, 다임러라는 영국 회사가 제규어에 인수가 돼서 제규어의 최상위 트림들을 다임러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죠. 그때 나온 리무진입니다. DS420 리무진이라는 리무진이에요. 이게 4200cc 엔진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실내는 뭐 이런 느낌입니다. 도어 열 때 느낌이 아주 좋아요. 소리도 좋고. 한번 조금 보실까요? 앞자리는 사실은 운전할 때 리무진이 편할 수가 없죠. 상당히 불편합니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오토매틱 트랜스미션이고요. 꽤 운전을 많이 해봤었는데 운전할 때마다 상당히 가슴 떨리고 운전을 해야 됩니다. 차도 크지만 또 이게 오른쪽 핸들이라서 더 어렵고요. 이렇게 앞쪽에 있는 에어벤트 글래스는 너무 예쁘죠. 저 뒤에 저 제규어 너무 좋아해서요, 저렇게 그릴도 모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리무진은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뒷좌석이죠. 뒷좌석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넓습니다. 이게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기는 할 것 같은데요. 예전에 몇 년 전에 크리스마스 때 제가 딸한테 이벤트를 좀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안에 설치하고 여기 집사람하고 애하고 태우고 뭐 좀 먹으러 갔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스위치들도 좀 있고요. 이게 라이트라든가 쿨러, 에어컨 나온다거나 아니면 윈도우가 내려가고, 그리고 여기 파티션이 있어서요, 그 파티션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들을 조절하는 스위치입니다. 아주 넓고 멋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한국에 가져가게 되면 공도를 달릴 수 있는 형태로는 못 가져갈 것 같고요. 제가 가져가게 되면 이벤트 형태로 박물관이든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든 쓸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같이 즐길 수 있게 해볼게요. 이 두 개의 차들도 제규어 관련된 차종들입니다. 하나는 XJ 시리즈 3, 지금 이 차죠. XJ 시리즈 3를 베이스로 하는 다임러 W6고요. 저 옆에 거는 XJ40라고 부르는 기종의 소버린이에요. 근데 요 다임러 버전은 조금 독특합니다. 이게 그냥 다임러가 아니고요, 당시에 XJ 또는 다임러를 가지고 튜닝을 하던 독일 메이커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메이커입니다. 아덴이라는 메이커인데요, 거기에서 튜닝을 해서 4단 트랜스미션이 달려 있습니다. 이 원래 XJ 시리즈 3는 3단 트랜스미션이 달려 있는 차인데요, 지금 이거는 4단 트랜스미션이 달려 있죠. 엔진룸 한번 보실까요? 상당히 깨끗해요. 이 정도로 깨끗합니다. 주행거리가 얘가 한 10,000몇천 킬로 정도 될 거예요. 거의 새 차 수준이죠. 뭐 이런 차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뭐 XJ40는 우리나라에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승차감 엄청 좋아요. 그리고 제규어 한 대 더 할까요? 제규어 XJS라는 차예요. XJS 중에서도 이게 녹색이고 실내는 베이지인데, XJS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는 이렇게 파이핑이 들어가 있어요. 파이핑 들어가 있는 XJS는 거의 없거든요.
이게 르망 우승 90년인가 91년인가 르망 우승을 기념하기 위해서 200 몇십 대인가 한정판으로 나온 제규어 XJS 르망 버전입니다. 그 한정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그 당시 90년도에 제규어가 원래 1940년대 50년대 그때 모터스포츠로 꽤 명성을 날렸다가 한동안 우승을 많이 못했었어요. 그랬다가 90년도에 들어오면서 XJR13인가 뭐 12인가 그걸 가지고 원투 피니시를 합니다. 원투 피니시는 1등, 2등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제규어한테는 기념비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버전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몇 대 중에 몇 대다라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167번 차량이고요. 르망 V12 똑같은 엔진이 장착돼 있다. 베이스가 되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도어 스커프에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아마 하체에 한두 가지 부품이 조금 더 강화된 부품이 들어 있고요. 나머지는 크게 보통의 차들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차들에 비해서 엄청 비싸지는 않고 조금 비싸요. 이건 우리나라에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635 CSI 10만 킬로 정도 되는 개체라서 최근에 그 아주 그 주행거리의 개체들에 비하면 상당히 상태가 좋은 차량입니다. 내부도 가죽으로 된 레자로 된 스포츠 버킷 시트가 들어 있어서 요거 가지고 가격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죠. 요거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배터리를 연결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다 터미널 커터를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실내에 들어가서 일단은 퓨어를 좀 집어넣을 수 있도록 펌프가 지금 이렇게 오랜만에 시동 거는 차는 바로 키를 돌리고 그렇게는 안 해요. 조금 ACC 온 상태에서 연료 펌프가 작동해서 엔진 쪽에 혹시라도 공기만 들어있으면 연료를 집어넣어줘 이렇게 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끕니다. 또 혹시라도 한 번 더 하고요. 그렇게 하고 시동 겁니다. 네, 오랜만에 시동 걸었더니 처음에 이그니션 돼서 점화가 될 때까지 조금 시간은 걸렸고요. 하지만 상당히 안정적으로 시동 걸리는 거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엔진룸 안에서 시동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 BMW 635 CSI의 엔진 시동음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엄청 깨끗하고 날카롭고 경쾌하고 그렇죠. 엔진음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네, 상당히 개체가 괜찮아서요. 안정되어 있는 소리를 냅니다. 635 CSI 배기음이에요. 웅장한 배기음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 전기형, 후기형 전부 다 좋아하고요. 후기형은 조금 더 탄탄한 느낌이 들고 전기형은 고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뭐 다 장점들이 있는 거죠. 여기 여러 가지 경고등 들어와 있는데요. 경고등은 한번 클리어하면은 없어지는 거라서 그냥 놔두고 있고요. 뒷좌석도 시트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앞좌석도 조금 뭐 운전석 서포트 부분이 안 좋기는 한데 그래도 뭐 아주 크게 안 좋은 건 아니고요. 한번 보실까요? 요 정도 느낌이고요. 전체적으로 시트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아주 사랑하는 차예요. 엔진 소리 다시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맑고 경쾌하고 그리고 뭔가 파워 있게 달릴 수 있는 것을 응축시킨 듯한 엔진의 소리가 납니다.
다음은 마츠다 캐롤 KPDA 형인데요. 뭐 이렇게 그 윈도우 쪽 이 고무라고 해야 되나요? 부품들은 좀 떨어져 있고 하지만 차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그 시동도 잘 걸리고 멋진 차죠. 이 차는 우리나라 티코하고도 관련성이 있어요. 뭐냐면 일본 최초이자 뭐 경차는 일본에서 나온 거니까요. 세계 최초의 포도어 경차입니다. 우리나라 티코가 포도어 맞죠? 그 전까지는 일본의 경차라고 해도 전부 다 투도어 밖에는 없었어요. 스바루 360이라든지. 근데 이게 포도어 경차로는 처음 나왔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컬렉션도 많이 하고, 도요타의 오다이바에 있는 도요타 히스토리 게러지에서도 이 4개의 문이 달려있는 차량을 전시해 놓은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시트도 뭐 그런대로 깨끗해요. 어디 터지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이거는 몰딩 제가 보수하려고 사놓은 겁니다. 그리고 엔진 보실까요? 당시로서는 가장 작은, 이게 360cc였으니까 가장 작은 4기통 엔진 중에 하나였어요. 아주 그 경쾌한 엔진 소리가 납니다. 내부의 모습, 대시보드 쪽 한번 보실까요? 이런 느낌이에요. 꽤 멋있죠? 다음은 이 앞에 있는 거는 트라이엄프라는 영국 메이커의 스핏파이어라는 차입니다. 그 전투기 이름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거 좀 보수를 하려고 뜯어놓고 1년째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프론트 후드 쪽에 약간 녹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른 형태로 좀 개조를 하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 차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74년식인데요. 클래식카의 기준이 74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 74년을 포함한 그 이전을 클래식카라고 사실은 부르고, 75년부터는 클래식카로 취급을 안 합니다. 엄격하게 할 때는. 근데 이게 딱 74년이라서요. 클래식카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아주 멋있죠? 실내는 제가 이거 가죽을 바꾸는 거, 그거 이제 리스토어라고 사실은 부르지 않고요. 내장을 깨끗하게 하는 것들을 업홀스터리라고 부릅니다. 그걸 위해서 영국에서 가져온 것들도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 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하드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리무버블 하드탑, 꼈다 붙였다 하는 하드탑인데요. 트라이엄프 스핏파이어의 하드탑이 좀 귀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굴곡도 있고요. 그래서 완전히 정품이 아니면 쓸 수가 없으니까 하드탑 달린 거를 어렵게 당시에 구했습니다. 저 뒤에 한 대가 더 있으니까 그거 좀 보러 갈까요? 저거는 아주 특별한 차입니다. 무슨 차인지 전혀 모르시겠죠? 이게 뭐 많이 만들어진 차는 아닙니다. 한 500대 만들어졌나? 그 미켈로티라는 20세기의 아주 걸출한 디자이너 중에 한 분이 영국의 릴라이언트라는 회사를 위해서 만든 시미터 SS라는 차예요. 이게 그 릴라이언트라는 회사는 로빈이라든가 그런 3륜차도 만들고요. 상당히 영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마이너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FRP 바디를 가지고 만든 차들이라든가 아주 특별한 형태의 소형 스포츠카도 뭐 계속해서 만들어 왔었고요. 그리고 미켈로티라는 사람은 우리 BMW 2002라든가 트라이엄프의 여러 차종들을 다 디자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영국에서도 지금 남아있는 대수가 많지는 않고요. 일본에도 대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저 밖에서 제가 커버 씌워진 차,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했는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하얀색 릴라이언트 시미터 SS가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 실내 내장이. 그래서 실내 내장을 전부 교체하기 위해서 이거는 부품차를 구해온 겁니다. 빨간색 릴라이언트 시미터예요.
릴라이언트 10m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내장이 얼마나 상태가 안 좋은지. 그리고 얘는 좀 특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엔진은 일본 엔진이 들어있어요. 실비아의 1800cc 엔진이 들어있습니다. 뒤쪽은 이렇게 보트 형태로 생겼고요. 특이하게 테일 램프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지금 이거 소프트탑도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뼈대도 없어졌고요. 저기 부품차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이렇게 포밍을 했는데 포밍한 게 터져버렸어요. 나중에 이거는 보수할 방법을 좀 찾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내는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체크무늬 시트 저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런 스위치류들 너무 열화돼서 저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교체할 수 있는, 살 수가 없어요. 것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위에 커버도 없어졌잖아요. 여기 저 계기판 그 클러스터 위에 커버도 없어졌는데 아까 저 부품차 안에는 그대로 남아 있어서요. 그걸 여기에다가 이식을 할 예정입니다. 자, 1800cc 터보 실비아에 사용된 닛산의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주용의 게러지, 김주용의 라라 클래식의 일본 게러지를 봤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대략 이래요. 너무 지저분해서 좀 창피하기도 합니다. 여기 처음부터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게러지가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서서요, 나머지 한 10여 대 있는 거는 다른 쪽에 보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인 회사나 공장이나 차고나 이런 데 나누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빠른 시간 안에 한국에 모두들 가져가서 한국에서 다양한 라라 클래식 이벤트도 좀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한국에서 이 차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항상 그 라라 클래식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사랑도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주영이었습니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